서아시아 축구 명가들이 자신들의 안방에서 초대한 한국 U23에게 완벽하게 짓밟힌 후 멘붕에 빠진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알파테 스타디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아시아 축구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경기장에서 어젯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걸프만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얼마나 잘하나 뽐내려고 만든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이라는 대회가 있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한국 청소년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손님으로 초대받아서 간 한국 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승컵까지 싹 다 들고 온 거예요. 호주 U23과의 결승전은 정말 숨막히는 전개였습니다. 정규 시간 2대2 동점 상황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극한의 심리전이 펼쳐졌고요. 결국 태극마크를 단 우리 전사들이 압도적인 멘탈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해버렸죠. 서아시아 관중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건 뭐 초청팀이 실수하거나 운 좋게 이기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현실은 냉혹했어요. 한국이라는 압도적인 격차를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그들이 본 건 단순히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한국의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축구 지능이라는 것의 무시무시한 차원이 어디까지인지를 똑똑히 눈으로 확인한 거죠. 한국 U23 대표팀은 이 지역 대회를 완전히 자기들의 시범 무대로 만들어버렸고요. 개최국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씁쓸하게도 그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우리 서아시아 축구가 동아시아의 조직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고요. 초청팀이라는 신분의 역설적인 반전을 한번 보시죠. 보통 친선 대회나 타 대륙 토너먼트에 불려간 팀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력 테스트나 하고 주전들 체력 관리하면서 적당히 힘 빼고 뛰잖아요. 그런데 황선홍 감독 대신 지휘봉을 잡은 명재용 수석 코치가 이끄는 한국 U23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모든 축구계의 관례와 통념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알카스 채널의 해설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저들은 관광하러 온 게 아니야. 월드컵 수준의 공수전환을 가져왔어.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같은 서아시아 팀들이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 없는 개인기에 도취되어서 공격 지역에서 시간만 까먹을 때요. 한국은 잔인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규율 있고 직선적인 축구를 펼쳤다는 겁니다. 공을 빼앗으면 단 두세 번의 패스만으로 상대 골문 앞까지 순식간에 도달하는 거죠. 한국 선수들의 유기적인 오프 더 볼 무브먼트는 견고하기로 악명 높은 호주의 수비 조직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이 우승이 서아시아 축구계의 자만심에 날린 강력한 일격이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시아 최정상급인 한국, 일본과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시스템적으로 절대 좁힐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한다는 뼈아픈 진실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아,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이제 거인과의 공중전 얘기를 해볼까요? 이영준이라는 선수의 고공폭격을 말이죠. 호주는 압도적인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아시아 축구의 괴물로 통하잖아요. 중동 팀들은 언제나 호주의 장신 수비수 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호주의 가장 큰 강점인 높이로 오히려 호주를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전반 20분, 조현택의 정교한 크로스를 받은 등번호 9번. 스트라이커 이영주는 마치 용수철처럼 수직으로 솟구쳐 올랐어요. 그는 호주의 거구 센터백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헤딩골을 터뜨려서 1대1 균형을 만들어냈죠. 이 장면은 단순한 득점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을 향해 날린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던 거예요. 폭스 스포츠 아시아의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이제 한국 선수들은 빠르고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피지컬 측면에서도 압도적이다. 그들은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긴다. 이영준이 호주 수비수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헤더 골을 꽂아 넣은 건 한국 유소년들의 신체 능력이 얼마나 비약적으로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예요. 이건 중동 팀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아직 얻지 못한 결과물이거든요. 첫 번째 골이 순수한 힘의 골이었다면요. 2대1 역전을 만든 두 번째 골은 기술과 자신감, 그리고 과감한 결단력의 완벽한 결정체였습니다. 강성진이라는 선수의 대포할 중거리 슈말이죠. 숨막히는 공방전 속에서 한국은 균형을 깰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요. 그때 강성진이 응답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공을 잡은 그는요.
어린 선수들이 흔히 선택하는 안전한 횡패스 대신 마법 같은 왼발 중거리 슛을 때려버린 거예요. 공은 빨랫줄처럼 직선으로 뻗어나가 골망 구석 사각지대에 정확히 꽂혔고요. 몸을 날린 호주 골키퍼는 그저 멋진 배경 역할만 했죠. 이 골은 유소년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팀 플레이 안에서도 개인의 과감한 돌파를 장려받거든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강성진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서아시아 선수들이 완벽한 기회를, 결코 오지 않을 그 순간을 찾느라 공만 돌리고 있을 때요. 한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죠. 이게 진짜 클래스의 차이예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펼쳐진 김정훈의 거미손 방어를 봐야 합니다. 11m 위에서 발휘된 강철 멘탈의 향연을 말이죠. 호주의 끈질긴 추격으로 2대2 동점이 되고 승부는 피말리는 승부차기로 이어졌는데요. 보통 이런 순간에는 운이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게는 오히려 실력을 증명할 완벽한 기회였던 겁니다. 골키퍼 김정훈은 화려한 액션이 아닌 차가운 침착함으로 영웅이 됐어요. 비디오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승부차기에서 김정훈은 감으로 몸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상대 키커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냈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키커의 발 모양과 몸의 방향을 보고 반응했어요. 그 냉정함이 오히려 호주 키커들을 극도로 압박했던 겁니다. 김정훈이 선방하고 변준수가 우승을 확정짓는 마지막 슛을 성공시켰을 때요. 그건 단순한 승부차기가 아니었습니다. 멘탈 싸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U23 한국 대표팀은 적대적인 원정 관중들의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승부차기를 완벽하게 수행해서 4대3으로 승리했죠. 그들은 서아시아 축구계의 뼈에 사무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승하고 싶으면 다리는 뜨겁게 움직이되 머리는 차갑게 식혀라 라고요. 전 대륙의 전문가들이 경탄했어요. 한국의 우승은 다가올 U23 아시안컵과 파리올림픽 예선을 위한 완벽한 리허설로 평가받으며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의 극찬을 받았거든요. 이란 축구 레전드 알리 데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초청팀, 손님으로 왔지만 주인의 자세로 떠난다. 호주 같은 강팀을 상대로 경기를 지배하는 방식은 한국의 유소년 시스템이 아시아 나머지 국가들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음을 보여준다. 서아시아 팀들은 비싼 용병에게 돈을 쏟아붓는 대신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한다. 박지성 전북 현대 테크니컬 디렉터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린 선수들이 진정한 태극 정신을 보여줬다. 동점골을 먹히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 우승컵은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의미는 크다. 이 U23 세대가 올림픽 티켓을 딸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증거니까 진짜 전율이 흐르지 않나요? U23 한국 대표팀은 우승 트로피를 들고 사우디를 떠났지만요.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이 훨씬 더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개최국들에게 실력 차이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각인시켰거든요. 낯선 땅, 불리한 환경, 가장 강력한 적수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전술, 피지컬, 멘탈, 모든 측면에서 압도적인 왕의 풍모로 승리를 쟁취했어요. 서아시아를 강타한 이 지진은 끝났지만 그 여지는 카타르 U23 아시안컵까지 계속될 겁니다. 한국은 전 대륙을 향해 강력한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우리는 참가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배하러 간다. 라고요. 다른 국가들이 전술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요. 안방에 초대해서 잔치 벌여줬더니 우승컵까지 털렸다는 이 충격적인 시나리오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대회를 통해 드러난 한국 축구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시스템의 완성도예요. 서아시아 국가들은 돈으로 유명 선수들을 사모으고 화려한 경기장을 짓고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면서 축구 강국의 겉모습을 갖추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유소년 시스템, 전술적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멘탈 트레이닝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플레이를 자세히 분석해보면요. 개개인의 기량도 뛰어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팀으로서의 조직력이에요. 공격할 때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요. 수비할 때는 철벽 같은 라인을 구축하죠.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수년간의 체계적인 훈련과 전술 교육이 축적된 결과물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축구 지능을 봐야 해요. 상황 판단 능력이 정말 빠르거든요. 공간을 읽는 능력,
동료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능력. 이 모든 게 자동으로 작동하는 수준이에요. 서아시아 팀들이 개인기에만 의존해서 플레이하는 동안 한국은 집단 지성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거죠. 멘탈 측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원정 경기의 압박감, 동점골을 허용한 후의 심리적 동요, 승부차기라는 극한의 긴장 상황. 이 모든 걸 완벽하게 관리했잖아요. 어린 선수들이 이 정도 멘탈 컨트롤을 보여준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도 역시 한국 유소년 시스템에서 심리 훈련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피지컬 측면에서의 진화도 눈에 띄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선수들이 기술은 좋은데 몸싸움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영준의 헤더 골이 그걸 증명했죠. 호주의 거구 수비수들을 공중볼 경합에서 이긴 거잖아요. 이건 한국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피지컬 트레이닝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기술적인 측면을 더 파고들어보면요. 강성진의 중거리 슛은 정말 예술이었어요.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린 왼발 슛이 골망을 갈랐는데요. 이게 그냥 운이 좋아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슈팅 파워, 정확도, 타이밍, 이 모든 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이에요. 한국 유소년 훈련에서 중거리 슛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패스워크의 정교함도 언급해야 해요. 한국 팀의 패스는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술적 목적이 명확했거든요. 상대 수비를 흔들고 공간을 창출하고 최종 패스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흘러갔어요. 이런 조직적인 빌드업은 서아시아 팀들이 따라하려고 해도 쉽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수비 조직력은 또 어떻고요? 호주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낸 한국 수비진의 포지셔닝과 커버 플레이는 교과서적이었어요.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라인 전체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차단하고 압박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게 바로 조직력의 차이예요. 골키퍼 김정훈의 승부차기 선방도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그는 상대 키커들의 습관과 패턴을 사전에 분석했을 거예요. 그리고 승부차기 순간에도 냉정하게 키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반응했죠. 이런 준비성과 침착함이 승부차기를 제패한 비결이었던 겁니다. 이번 우승이 한국 축구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단순히 하나의 대회를 이긴 것 이상이에요. 이건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올림픽 예선과 아시안컵에서도 이 세대가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되는 이유예요. 서아시아 국가들의 반응도 재미있어요. 그들은 이제 돈으로만 축구 강국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화려한 스타디움, 비싼 용병, 유명 감독, 이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건 체계적인 유소년 시스템과 전술적 교육, 그리고 선수들의 축구 지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이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따라잡는 건 불가능해요. 중동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초대한 손님이 주인 노릇을 하고 갔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배웠다. 한국의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논평들이 쏟아졌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의 위상이에요. 호주와의 결승전도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극적이었어요. 호주는 아시아에서 피지컬로는 최강인 팀이잖아요. 그런 팀을 상대로 2번이나 앞서 나가고 동점을 허용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부차기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거죠. 이게 진짜 챔피언의 DNA예요. 명재용 수석 코치의 전술 운용도 훌륭했어요. 황선홍 감독이 없는 상황에서 대회를 이끌었는데요. 각 경기마다 상대의 특성에 맞는 전술을 구사했죠. 유연한 전술 변화와 선수 교체 타이밍이 정말 적절했어요. 코칭 스태프의 역량도 세계 수준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선수 개개인의 성장도 눈에 띄었어요. 이영준은 스트라이커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고요. 강성진은 중원에서 게임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줬죠. 조현택은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김정우는 골키퍼로서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선방을 보여줬어요. 변준수의 마지막 승부차기 킥도 완벽했죠. 이런 스타들이 앞으로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거예요. 팀워크와 단결력도 대단했어요. 골을 넣으면 전원이 함께 기뻐하고 실점하면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이런 팀 케미스트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평소 훈련과 생활에서 쌓인 신뢰와 우정이 경기장에서 발휘된 거죠. 전술적으로도 정말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한국은 상황에 따라 포메이션을 유연하게 바꿨거든요. 공격할 때는 전방으로 숫자를 늘리고 수비할 때는 컴팩트한 블록을 구축했죠. 이런 전술적 유연성은 선수들의 축구 이해도가 높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국의 조직력이 돋보였어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정해진 플레이를 완벽하게 실행했죠. 특히 이영준의 헤더, 골이 나온 장면을 보면 크로스의 정확도와 스트라이커의 타이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도 다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상대팀 분석 능력도 뛰어났어요. 각 팀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공략했거든요. 호주의 높이에는 우리도 높이로 맞섰고 서아시아 팀들의 느슨한 수비 전환에는 빠른 역습으로 대응했죠. 이런 전략적 접근이 승리의 열쇠였어요. 체력 관리도 인상적이었어요. 토너먼트 방식의 대회에서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는 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데요.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 승부차기까지 지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피지컬 코치진의 체계적인 컨디션 관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 관리도 완벽했어요. 원정 경기의 불리함, 심판 판정의 애매함, 관중의 야유. 이런 모든 외부 요인들을 차단하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했죠. 이런 멘탈 강인함은 정말 배우기 힘든 자질이거든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의 미래가 정말 밝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후 23세대가 올림픽과 아시안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 커졌거든요. 선수들의 기량, 전술적 이해도, 멘탈 모든 면에서 세계 수준이라는 걸 입증했으니까요. 서아시아 축구계는 이번에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돈으로 축구를 살 수 없다는 것, 체계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유소년 육성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한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해온 일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중동 국가들이 앞으로 축구에 투자하는 방식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스타디움 짓고 유명 선수 영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유소년 아카데미를 만들고 체계적인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테니까요. 그래야 진짜 축구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거죠. 한국 축구의 이런 성공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좋은 벤치마크가 될 거예요. 인구가 많지 않아도 엄청난 자본이 없어도 체계적인 시스템과 올바른 철학으로 세계적인 선수들을 길러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식 축구 모델의 위력이에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A매치에 데뷔하고 유럽 무대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손흥민 같은 레전드의 뒤를 이을 차세대 스타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죠. 한국 축구의 미래는 정말 찬란하게 빛날 겁니다. 이번 서아시아 챔피언십 우승은 단순한 트로피 하나를 더한 게 아니에요. 한국 축구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우리의 유소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성과들이 나올 거라는 확신을 심어줬어요. 서아시아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한국을 초대하면 안 된다는 거려. 아니, 초대해도 괜찮은데 우승컵은 미리 포장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한국이 가져갈 테니까요. 진짜 이게 현실이거든요. 한국 청소년들의 실력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